저번 주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1차 문명하고 2차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문명은 강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한마디로 먹거리, 스스로 에너지를 스스로가 취득하는 그 문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하고 광물. 한마디로 종속적인 문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에너지 중심으로 한번 봐봐야 돼요. 에너지의 이동의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한 30분, 잠깐 30분 동안만 이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전쟁도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우리가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역사를 공부했을 때는 영토 전쟁 없습니다. 그쪽에는. 왜 영토 전쟁이 동남아시아에는 없을까요?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영토 전쟁이 없어요. 땅 따먹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시면 거의 영토 전쟁 없습니다. 그냥 거기 전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뺏기 전쟁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영토 전쟁이죠. 왜 영토 전쟁? 영토를 뺏어서 뭘 뺏을까요? 뭐 때문에 영토를 뺏을까요?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식량도 있고 광물도 있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 왜 뺏을 것 같아요? 영토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이란 거 뭔가, 한마디로 에너지란 거가 뭔가,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주의 네 가지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주 네 가지 힘. 힘이 네 종류밖에 없는 거 아시나요? 우주는 힘이 네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강한 거부터 쓸게요. 가장 센 거.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바로 강력이라고 일컬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자핵을 결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원자핵, 쿼크하고 글루온. 가장 중심적인 힘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힘이 뻗치는 범위가 굉장히 짧지만 어쨌든 간 무지하게 센 힘이에요. 이게 바로 강력이고 강한 핵력.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원자핵 보시면 돼요. 원자핵이라고. 원자핵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이 뭘까요? 전자기력은 바로 양성자와 전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거는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인식 못해요. 마찰력도 전자기력입니다. 사실 우리 마찰력도 다 전자기력이에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뭘까? 바로 이제 약한 상호작용이고, 이거는 베타 분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 분계. 네 번째가 가장 우리가 익숙한 힘이에요. 뭘까요? 가장 약한 힘, 사실. 중력입니다. 이게 바로 중력. 뭐와 관련일까? 중력은 딱 하나예요. 중력은 그걸 파악해낸 겁니다. 뭘까요? 중력은 바로 질량이죠. 질량.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을 지니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만약에 지금 파악을 했을 때 2013년에 뭐가 있었죠? 바로 플랑크 위성이 코스믹 마이크로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을 측정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왔잖아요. 우주 전체를 우리가 나눠볼게요.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우주천 세 가지로 할 때 뭐가 있죠? 일단 다크 에너지죠. 다크 에너지, 다크 메타, 그 다음에 오더리 메타. 다크 에너지 몇 %죠? 이건 기본적으로 68.3. 이거 우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우주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죠? 26.8, 그 다음에 4.9%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건 오더리 메타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물질밖에 우린 몰라요. 지금 암물질 검출기 같은 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강원도 그쪽에서 이거 무조건 발견하는 게 확정 지으면 이 사람 무조건 노벨상 타는 거야. 뭐 엑시온하고 이거 핀프 입자 이런 거 찾으려고 지금 윈프 입자, 핀프가 아니죠. 제가 그런 거 좀 익숙해서 음악을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난리 나고 뭐 노벨상 주고 해도 우리는 5%도 못 미치는 것만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뭐가 제일 많은 게 뭐죠? 바로 수소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헬륨, 그다음에 1% 이렇게밖에 안 되죠. 탄소, 산소 막 이거 0.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뭘까요? 에너지를 이해할 때. 지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합니다. 바로 연력학. 그리고 연력학을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물리학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연력학. 예. 연력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면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게 과연 무슨 에너지 넘치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커피를 마실 때 에너지가 넘친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틀린 얘기죠. 에너지는 뭘 먹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그냥 줄어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연력학 법칙은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제0법칙. 바로 열역학적 평형입니다. 열역학적 평형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A가 B하고 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B가 C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A와 C는 열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뭐 그냥 간단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온도라는 절대적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열역학 법칙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면서 과연 에너지가 뭔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고립계라는 기본 전제 내에서 에너지는 형태를 변환하거나 전달만 가능하다는 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형태가 변환하거나 전달만 가능한 건 딴 데다. 그래서 이거가 바로 1850년에 루돌프 클라지우스, 바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줄이나 뭐 볼츠만, 그리고 맥스웰 이런 진짜 대단한 과학자들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보시면 제2법칙 들어갑니다. 방향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우리나라 책이 있어요. 하나. 제레미 러프킨가 그 사람 책, 그거 완전히 잘못된 책입니다. 그 사람 이 사람 추정해가지고 완전 틀린 책인데 어차피 그거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립계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꾸로 쓸모 있는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봤을 때 우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드린 책에서 잠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어쩌면 가장 광범위한 진리에 가깝다는 얘기까지 해요. 특히 이 법칙에 대해서. 이거는 1865년에 루도브 클라지우스죠. 이때 그러니까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이 보시면 돼요.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이 거의 뭐 이제 막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812년에 뭐가 있었죠? 바로 증기선이 처음 증기선 나오고, 1825년에 뭐가 있을까요? 최초의, 그러니까 레일로드가 그때 처음 됩니다. 그래서 스톡턴과 달링턴, 그 영국 최초의 그쪽에 레일로드가 깔아지는 거예요. 철도.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법칙들을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제3법칙. 바로 이게 유명한 absolute zero. 그러니까 절대 영도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절대 영도. 절대 영도가 되었을 때 엔트로피는 제로다라는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1법칙에서 우리가 뭘 도출하고, 이걸 통해서 바로 1905년에 있던 일이 바로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때 SR을 발표한 시기예요.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공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더하기 1은 2. 다시 그 두 번째 유명한 게 바로 특수상대성이죠. 2는 MC의 제곱. 그거가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E가 뭐예요? E가 에너지. M 뭐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질량이죠. 질량. 근데 C는 뭐예요? 광속.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들어간 게 뭐냐면 광속 불변이에요. 30만 km/s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데, 그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이 얘기는 또 뭔지 아세요? 질량이 뭐예요? 질량을 갖고 있는 건 뭐죠? 모든 물질이죠. 모든 물질,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빅뱅 티오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얘기할 때 바로 전기 에너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세계 전역의 전기 에너지 퍼센테이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발전으로서 전기를 만들어낼까요? 화력입니다. 화력.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이 대략 70%입니다. 이게 뭐 다 있는 거. 오일부터 해서 뭐 있죠? 석탄, 그리고 뭐 있어요? 다 천연가스 이런 거 다 이거 있으면 셰일가스 뭐 다 이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화력 다음에 수력입니다. 수력 발전. 이게 대략 15%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핵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연히 사실 원자력이란 말이 사실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핵이라는 말을 오히려 더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 10%고 뭐 나머지 뭐 풍력이나 그런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주의 4가지 힘 중에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걸 또 중요한 거죠. 화력은 무슨 힘일까 그거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력 발전은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건 다 전기로 갑니다. 전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은 뭐죠? 뭘 것 같아요? 빛이잖아요. 빛. 복사 에너지입니다. 한마디로 전자기력 에너지고 전자기력도 이것도 전자기력이고. 그럼 수력은 뭘까요? 수력. 굉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 몰랐던 거예요. 수력은 위치 에너지 활용하잖아요. 그냥 중력이에요. 중력. 핵 발전은 바로 이게 바로 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전기 에너지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운동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전구라고 했을 때 전구라고 딱 하면 다시 전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전자기력. 전자기 복사 에너지잖아요. 다 빛이잖아요. 빛. 전자기력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적을 게 뭐냐면 태양 생성 언제죠? 태양 4567 바로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생명 관점에서 특히 인간 관점에서 중요한 걸로 가겠습니다. 3800 뭐죠? 무기호흡 최초 생명체입니다. 이때 무기호흡 키모 헤테로트로프.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호흡의 화학 종속 영양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 영양생명.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독립 영양생물이 당연히 최초 생명체 원조라고 생각하는 데가 착각입니다. 오히려 화학물질로 에너지 생산해냈다고 보시면 돼요. 초초에 38억 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속 영양생물이 훨씬 먼저입니다. 우리는 키모헤테로트로프예요. 하지만 우리는 유기호흡이죠. 그 다음에 뭐죠? 36억 년 전. 이때 무기호흡. 바로 오토트로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죠? 이게 바로 황세균입니다. 황세균. 설퍼 박테리아. 이 황세균은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 단계를 보시면 돼요. 식물의 전 단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물은 똥으로 산소를 싸잖아요. 배출물 쓰레기에 한마디로 그걸 우리는 활용하는 거고 얘는 바로 황을 배출합니다. 34억 9천만 년에 드디어 유기호흡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광합성 생명체가 출현한 거죠. 오토트로프. 바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저도 갔었고 서호주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조상 시아노박테리아. 얘는 산소 배출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5억 4,100만 년 아까 얘기했던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다세포 생명체, 제대로 된 다세포 생명체가 이때 나타나고 보시면 되고. 다세포 생명.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우리도 쭉 떨어지는 거예요. 0.0117 호모사피엔스가 그때 뭘 하죠? 호모사피엔스가 특정 다세포 거대 생물을 도메스티케이션 한 거예요. 뭐죠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특정 다세포 거대 생물 뭐죠? 이게 누구가 들어갈까요? 여기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던 휘트, 발리, 뭐 있죠? 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생명체 또 뭐가 있어요? 소. 물론 정확하게 0.017은 아닌데 소 같은 경우는 BC 8000이죠.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0.0
12에 0.012에 염소부터 원래 들어가요. 염소부터 도메스티케이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도메스티케이션 들어간 게 뭐냐면 0.01 칠 때 바로 휘트, 그 다음에 에인콘밀, 뭐 있죠? 에머밀, 그 다음에 렌즈콩, 칙피 이런 것들을 도메스티케이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BC 9000년 됐을 때 돼지하고 뭐 났죠? 돼지하고 양 들어가고 소가 BC 8000년 됐을 때 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쨌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에너지 취득적 관점에서 특정 다세포 생명체들을 우리가 컨트롤한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BC 이제 BC 들어갑니다. BC 바로 3,800년에 바로 수메르 문명 출현하죠. 한마디로 이건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시빌라이제이션에서는 뭐냐면 이 전체적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밀도입니다. 에너지가 밀도로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전체가. 예, 밀도 획득의 역사입니다. 사실 유명한 그 문장이 있어요. Density is destiny라는 문장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생성됐을 것 같아요? 수소가 그러니까 별의 정의는 딱 그겁니다. 그 로버트 헤메이즌이 별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H 곱하기 10의 60승이라고 봅니다. 그냥. 예. 수소가 근데 밀도 있게 뭉쳐야 돼요. 밀도 있게 뭉쳐야 돼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에너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종속영양생물이란 건 뭐죠? 남이 만든 거 뺏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인간의 화성은 어떻게 했죠? 아예 우리가 먹잇감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강유역의 문명을 출현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보시면 되고, 이것이 그냥 극단적으로 나갔던 게 바로 뭐죠?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제1왕조. 바로 BC 3150년에 이집트 제1왕조, 그 어마어마한 강, 크메트, 검은 흙이 막 흘러내리는 그 나일강에 어마어마한 번영한 문명을 이뤄서 결국 2686에, BC 2686에 바로 이집트 고왕조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직도 구경하러 가잖아요. 거기 비행기 타고 가서 보이는데, 피라미드 같은 이런 어떤 예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배설물을 배출해낸 겁니다. 예. 왜냐면 잉여 생산물이 없다고 하면 그런 건 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걸 어떻게 보시면 이거 1차 문명이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는 광독립 영양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스스로가 만들어 먹잖아요. 스스로가 지 먹거리들을 독립 영양 문명입니다. 얘네가. 예. 남한테 갖고자 하는. 근데 2차 문명 들어가잖아요. BC 2700년. 와, 크레타한테는 진짜 영광이죠. 이 전 우주적 사건에 크레타가 들어간다는 게. 크레타 시빌라이제이션 뭐죠? 바로 얘네는 2차 문명권입니다. 교역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스스로 자급자족은 물론 작은 문명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가 제국이라고 할 때,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급자족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예. 탈취하는 겁니다. 남한테. 아니면 무역으로 통해서 얻거나. 바로 얘네는 어떻게 했죠? 무역으로 통해서 얻었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강성했던 애가 언제 멸망한다고 했죠? 바로 어떤 섬의 폭발? 바로 BC 1500년 산토리니 섬, 테라 섬의 폭발로 인해서 얘네가 5m짜리 쓰나미가 덮치면서 이 어마어마한 크레타 문명, 황소의 나라 크레타가 멸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는 어떻게 보시면 종속 영양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 문명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얘네들 스스로가 자급자족 물론 했습니다. 걔네도 자기 생산까지 하긴 했는데 그것이 만약 인구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인구 밀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1765에 맞습니다. 1765 뭐죠? 바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화석 에너지는 뭘까요, 그러면? 생명체의 사체잖아요. 사실 생명체 사체. 생명체가 그 죽은 시체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력원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연소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낭비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추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막 기차가 막 철마가 움직인다고 막 그때 막 다 떨고 난리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 욕하고 막 작가들 다 나타나가지고 철도 타면 안 된다고 막. 산업혁명 다음에 바로 겁니다. 1879. 네. 1879 외우기 쉽죠? 친구 1879 바로 뭐냐면 에디슨이 바로 라이트벌브입니다. 네. 라이트벌브 전기 에너지 시대에 열린 거예요. 물론 1831년에 패러데이가 맨 처음에 그 전기를 딱 했어요. 딱 온 거야. 그때 영국의 장관이 아니 뭐야 당신 뭐 한 거야 지금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건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 뭐가 뭔지. 물론 패러데이도 몰라요. 그 답변이 더 예술이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세금 정도는 거둘 수 있겠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전기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디슨의 그 라이트버브는 지구의 반을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절대 점령할 수 없었던 이 밤의 세계를 콜럼버스보다 더 위대한 발견자, 나 항해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밤의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10일 동안 걸어서 왔어요. 이제 막 산에서 자고 계곡 같은 데 자고 그냥 진짜 막 거기서 막 풀 뜯어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느낀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자연 어머니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아버지라는 이름도 이렇게 엄한 아버지가 있나. 자연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통 동물의 상태, 그래서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동물의 기본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공포입니다. 항상 공포가 아주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특히 강아지는 우리랑 많이 친해서 괜찮은데 고양이만 봐도 무지하게 도망가요. 뭐 소리만 내면 막 난리 나는 거야. 어쨌든 1900 그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1945년 아까 얘기했던 바로 누클레어 밤. 누클레어 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힘을 얘기했을 때 이건 다 뭘까요? 이건 다 사실 전자기력이에요. 이건 다 전자기력 얘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전자기력. 이건 뭘까요? 근데 선은 이건 중력이잖아요. 중력으로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지금 빛을 내는 건 전자기력이죠. 당연히 PP 체인으로 해서 지금 핵융합 때문에 빛 계속 내는 건데 근본적으로 중력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핵발전, 저 핵발전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핵발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핵력을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뭐 진짜 IT 혁명 이런 거 안 쓴 거예요. 우리 그거보다 더 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밀도만 따졌을 때 우리가 태양이 그때 엄청 크다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태양하고 지구랑 일단 거의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12,700 우리가 12,700km인데 우리 지름은 태양은 어떻게 되죠? 140만 140만이잖아요. 140만 km입니다. 태양의 지름이. 태양의 밀도를 1로 뒀을 때 태양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거 태양의 에너지 밀도를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식물의 에너지 밀도는 이거의 2000배라고 보시면 돼요. 2000배 에너지 밀도를 따졌어요. 우리가 굉장히 밀도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또 동물로 들어가면 동물은 2만 배입니다. 우리 동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브레인이 바로 15만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인의 밀도를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이든 철학이든 온갖 상상력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전체를 깔고 가는 베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